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10월 20일 장이 끝나고 투머치 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선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글로비스 종목이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요.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머치팍의 오늘의 총평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하방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굉장히 하락이 폭이 크면서 무서운 흐름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기분 좋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오늘을 반등의 불씨는 살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헬릭 스미스의 몰락으로 인해서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흔들릴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 관련주가 좋았고요. 수산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종목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편이었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된 휴캠스라는 종목, 외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수소비 활성화 관련된 정부 정책이 나오는 만큼 BGF 리테일 쪽이 좋아 보였고요. GS 건설이 역시 건설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조선 쪽으로 섹터를 돌려서 조선 쪽을 한번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역시 오늘 현대 지배 구조 움직임에 따른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룹 관련주들이 크게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이 반등하면서요. DDR5 관련한 반도체 주식 어느 정도 희망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진테크와 테크윙이 좋아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기준으로 뉴욕 증시가 오늘 시작을 하였는데요. 미국 부양책 마감 시한에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 가능성으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미국장이 상승으로 끝난다면 내일 한국장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가 이르면 12월에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유럽에 요즘 코로나 굉장히 심각한데 하루빨리 미국의 백신이 전체적인 세계로 퍼지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WHO에서는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 등 아시아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을 보고 배우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의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GC 녹십자에서 혈장 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어제 신테카 바이오가 장이 끝나고 마감 공시에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과 함께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특허를 동시에 등록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시장은 콘택트주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은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전체적인 콘택트주의 흐름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10월부터 시작된 세일 전쟁이 시작된다. 롯데, 신세계, 쿠팡,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렇게 총 여러가지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 세일 전쟁 관련해서 내수 소비 진작에 대한 그런 콘택트주에 대한 관심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시장에 악재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고를 낸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간판을 내린다고 밝히고 있고요. 신라젠에 이어 헬릭스미스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오 간판 스타의 비극이 정말 시장을 더 힘을 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가총액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최고가가 31만 2,200원이었고, 현재는 지금 19,6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과 같이 자꾸 바이오 종목에 관해서 이러한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코로나가 많이 줄긴 했는데요. 여전히 대치동 학원 강사가 증상 뒤에 5일간 수업을 모르고 개인 가해되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독감 백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안타깝게도 세 번째 사망에 대한 내용 뉴스가 나오고요. 접종 한두 시간 뒤에 숨졌다고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백신 관련된 맞으신 분들은 빨리 정부에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현대그룹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뉴스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인 신유열 씨가 최근 일본 롯데에 입사해서 경영 수업을 받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회사는 롯데홀딩스 자회사로 제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보가 아버지와 비슷하고 앞으로 일본 롯데 입사를 통해서 3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 역시 정의선 시대가 열리자 현대 글로비스와 모비스가 급등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오너가 지분율에 따라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1과 2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가 꺼내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시 말을 바꾸면서 다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현대 글로비스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베팅을 하면서 주식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현대차 코나가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면서 현대차에 대한 리콜이나 이런 수리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현대차가 잠시 침체를 보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이 현대 글로비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나오면서 이 정의선 회장님이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진출하는 내용도 있고요. 중고차 유통 사업 확대는 물론 수소 공급망 효율화 등 정말 다양한 플랫폼 구축과 유통 관련된 부분에 신사업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넷과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 수소차용 수소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 공급망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수소 관련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살펴보시면요, 오늘의 가장 큰 테마 1등은 바로 전기 자전거 관련돼 있는데요. 보니까 파워로직스가 정말 다양한 테마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600조 폐배터리 사업 진출에 공동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파워로직스가 그거에 대한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파워로직스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기업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정부가 승인하면서요, 2050년까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규모는 600조 규모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과 배터리 시스템 통합 설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과 공동으로 충북 청주 파워로직스 본사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 장치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한 뒤에 최근 양산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파워로직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식품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르는 주식이 있고 또 떨어지는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CJ 시푸드와 하조 시푸드가 1, 2등을 기록하였고요. 하루 이틀 전에 TV에서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언급이 됐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했던 네 번째 테마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그린카와 함께 손을 잡고 AI 사고 분석 솔루션에 MOU를 맺은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ESS 관련으로 또 연결이 돼 있고요. 친환경 미래를 꿈꾸는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2020에 참가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주식장이 워낙 지수 변동이 심하면서 하이닉스의 주식도 위아래로 큰 폭으로 변동이 심했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앞으로 반도체 소재 납품을 하는 그런 관련 사업부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는 유진테크와 테크윙이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하이닉스와 인텔의 낸드 공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두 기업 공정에 모두 투입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수혜 정도가 갈릴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에 따른 관련 종목을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투자에 따른 전방위 수혜를 입고 있다는 뉴스로 내용이 나왔었고요. 또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50회 매출 인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장비에 대한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로 좋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특히 신한금투에서는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실적이 반드시 서프라이즈 달성할 것이다, 거의 확정적인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DDR5의 수혜로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 달성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목표 주가 매수는 25,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 652억 원, 영업이익 1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 61% 성장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130억 원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국내 설비 투자가 기대되는 한 해로 비메모리 핸들러 수요 증가와 해외 고객사 향 모듈 SSD 제품 판매 호조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성장의 키인 DDR5 관련 종목으로 테크윙을 한번 가장 주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요, 골프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는 갈 수 없지만 시장에서 골프를 관련된 그런 운동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골프장에 가서 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골프를 평소에 치지 않던 분들도 골프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골프전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되고 4분기도 청신호가 밝혀졌다는 측면으로 골프전에 대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또 하나의 오늘 큰 이슈는요, 가장 큰 이슈는 또 웰크론 등 마스크 주가 폭등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마스크를 이제 보유하지 않고 해외 수출까지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서 마스크주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이 심했었는데 이제 한번 다시 K 마스크에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쯤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절감 및 샘플 운송비, 현지 물류비 등 다양한 가격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마스크 수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롯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만큼 앞으로 또 현대그룹에 이어서 롯데그룹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금융투자 관련하여 리서치분들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이쪽으로 좋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요, 음식료 산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고요. 최근 주가가 올랐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핸드폰 관련으로 BH, 그리고 건설시장의 GS건설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에 진단키트 쪽에서는 시젠과 바디텍메드에 관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종목들이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CJ 프레시웨이 메일유와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음식료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3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전망이라고 했고요. 주가의 흐름은 너무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내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가공식품 업체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언택트 사이클 이후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시장의 수요 반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시장 수요의 개선 흐름이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동사의 주가가 3거래일 동안 25%를 상승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전망 때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및 해외 그린 수소 도입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가장 가파른 수혜는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바라보는 그런 큰 그림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사업 내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가스공사가 이번엔 드디어 성장 기회가 찾아왔다고 밝히고 있고, 국가 지정 수소의 수혜주인 만큼 앞으로 그린 수소 시장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된다면 이 수소 경제 내에서 천연가스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동사의 역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수혜가 가능한 종목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가스공사는 지속적인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적정 주가는 37,000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G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좋게 보이는 종목은요, 바로 BH 종목입니다. 매수의 의견을 드리고 있고 34,000원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5G용 안테나 케이블이 주도하는 2021년의 모습을 보시면 아이폰 또 12가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전작의 OLED 모델은 2개인 반면에 이번 시리즈는 4개나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동사가 담당하는 제품이 3개로 전년보다 침투율이 훨씬 높아지는 측면에서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퀄컴은 자사의 5G용 통신칩에 사용되는 안테나 케이블에 국내 부품사의 제품을 승인했는데요.
제주는 BH가 담당하고 있고 SMT는 DKT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북미양 패널 공급사와 다변화에서 OLED 침투율이 한계에 달한 점은 리스크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BH에 대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에 가장 선두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증권사가 연달아서 계속 좋은 레포트를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37,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주택 마진의 구조적 개선과 모듈러를 필두로 신사업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또 2.7만 세대 수준의 공격적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적 우상향 기조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라크 카르발라를 제외하고는 진행 중인 대형 해외 현장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다운될 그런 리스크도 없다. 앞으로 분양 시장이 활발화되고 내년에 건설사 붐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며칠간 기관이 굉장히 많이 GS건설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주식장이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의 급등주 느낌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KB금융과 같이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인 하나금융주지의 상승이 예상되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고요. 수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조 시푸드가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아직 더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슈를 받았던 웰크론 한택은 상한가를 갔지만 웰크론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마스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보이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이슈가 끝없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는 자리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와 SK하이닉스, 모더나 관련 이슈, 마스크주에 다시 수출길이 열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제가 같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